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인 거야. 잘생긴 게 사실 1순위긴 해. 난 그거 보면서 같이 울었어. 진짜로. 케네디가 좋아하는 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팀은 10년 넘게 보고 있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라는 팀인데, 팀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 1회, 분데스리가 우승 8회, DFB 포칼컵 우승 5회, 독일 슈퍼컵 우승 6회 등 자국에서만 강한 팀인데 또 요즘에선 자국에서도 좀 강하지 않은 팀이지만 항상 꾸준한 성적을 내는 팀이야. 성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너무 지루하니까 그거 말고 내가 도르트문트를 좋아하는 이유를 더 가져왔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을 잘하게 된 이유 뒤에는 상당히 슬픈 역사가 있는데, 1990년대 후반에 오마르 히치필드라는 엄청난 명감독이 오면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하고 리그도 2년 연속 우승을 했어. 돈의 맛, 성공의 맛을 알아버린 거야. 3년 동안 2,700억이라는 지출을 냈는데 수익은 600억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성적도 정말 안 좋아서 2002년에 결국에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못하는 상태로 파산 직전인 상태가 된 거야. 거기서 이제 한스 요하임 바츠케라는 CEO가 딱 들어서는데, 새롭게 가져온 플랜이 유망주를 유소년 팀에서 육성하고 유망주를 싼 값에 데려와서 잘 키워내자, 싼 값에 유망주를 잘 데려와서 비싸게 파는 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적료로 수익을 내면서 구단이 파산 직전까지 갔던 이 재정 위기 상황을 좀 더 살리고 점점 팀 규모를 키우는, 구단의 역사를 알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걸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클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두 번째로 내가 자랑하고 싶은 점은, 도르트문트는 홈 경기에 오는 관중 수가 유럽 통틀어 1등이야. 압도적으로. 그 2018년에 도르트문트의 평균 홈 관중 수가 8만 명이 넘어. 홈 관중석이 8만 1000석인가 8만 2000석 정도 되는데 그거를 꽉꽉 다 채워준다는 거지. 자료가 발표했던 2018년도에 독일 분데스리가의 평균 관중 수가 4만 명이었고, 우리 빈빈서가 좋아하는 첼시는 유럽에서 28위. 그거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도르트문트에서 자랑거리 중 하나가 이제 노란색 벽이라는 게 있는데, 홈 경기장의 남쪽 스탠드야. 근데 여기는 100% 스탠딩 좌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사도가 37도가 돼서 유럽에서 가장 가파른 스탠드인데, 그 매 경기마다 여기에 열성 팬들이 모여서 막 우통도 벗고 골 넣으면은 맥주 컵도 막 집어 던지고 이러면서 진짜 축제처럼 그 상대팀을 압도하려는 느낌의 응원을 펼쳐주거든. 그런 팬들을 갖고 있어서 도르트문트가 좋은 것 같아. 마지막은,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든 상태잖아.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대표 팀 중에 하나인 디나모 키예프라는 팀이 유럽 전역을 돌면서 몇몇 팀들과 Peace for 우크라이나라는 투어를 하고 있어. 근데 도르트문트는 독일 축구팀 중에 유일하게 이 행사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정말 보기가 좋은데, 올해 새롭게 시도를 한 게 팬들한테 유니폼 디자인 공모를 맡긴 거야. 15,000점이 넘는 후보작들이 제출이 되었고, 도르트문트의 운영진, 그리고 유니폼 메이커인 푸마의 디자이너들,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상징적인 선수인 마르크 로이스가 함께 참여를 해서 최종적으로 10몇 개 후보를 추렸고, 이제 팬들도 다시 투표를 해서 내후년 시즌에 사용될 예정. 케네디가 생각하는 도르트문트의 베스트 라인업을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정을 하는데 기준점을 세웠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적, 두 번째는 은퇴를 했다면 은퇴 후의 행보가 어떤지, 그리고 변절을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인 거야. 잘생긴 게 사실 1순위긴 해. 골키퍼부터 공개를 할게. 골키퍼는 로만 바이덴펠러라는 선수.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도르트문트의 수문장을 지켜온 선수예요. 은퇴 후에도 도르트문트의 인터내셔널 앰버서더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중단발에 머리는 뒤로 넘기고 아주 인상이 카리스마 넘쳐서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던 선수. 그리고 오른쪽 윙백은 루카시 피스첵이라는 폴란드 선수인데, 수비수로서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많다거나 하진 않는데 항상 열심히 뛰어주고 항상 열정적으로 뛰어줬던 선수요. 그리고 마지막 은퇴 경기에서 포칼컵 결승이었는데
라이프치히를 이제 완벽하게 4대1로 꺾으면서 프로 마지막 경기를 우승 경기로 딱 마무리를 해서 정말 뜻깊었고, 은퇴 후에는 폴란드로 돌아가서 동네 고향에 있는 조그만 클럽에 유소년 코치로 일하는데, 이건 역시 도르트문트랑 연계를 해서 도르트문트 유소년 클럽을 운영하고 있어. 왼쪽 윙백은 마르셀 슈멜처. 이 선수는 유스 팀 과정을 쭉쭉 밟은 다음에 성인 팀의 베스트 11에 꾸준히 들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은퇴할 때까지, 그다음에 이제 센터백 듀오를 공개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네벤 수보티치라는 선수. 이 선수는 세르비아 국적의 선수인데, 다음에 소개할 중앙 센터백이랑 같이 이 세 명이 장발 트리오를 이뤘던 사람들인데, 승부욕이 강했고 그만큼 팀에 대한 애정이 강했다는 그 인식이 딱 들어가지고 이 선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유니온 베를린이라는 팀으로 갔다가 이제 도르트문트의 홈 경기 때 온 거야. 근데 그때 경기가 끝나고 팬들이 다 박수를 쳐주고 막 네벤 수보티치의 이름을 연호해주니까 감동받아서 울었거든. 난 그거 보면서 같이 울었어. 진짜로. 마츠 홈멜스. 이 선수는 사실 바이에른 뮌헨의 유스 선수 출신인데,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서 유스 시절에 도르트문트로 넘어.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도르트문트 수비진의 핵심으로 수년간 활약을 하거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그 귀신이 쓰였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변절을 해. 그래서 다시 뮌헨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밥 먹듯이 우승을 하고 다시 도르트문트로 왔어. 그리고 이 선수도 충성심이 다시 돌아왔는지 자기는 이제 후보 자리에서 뛰고 싶다, 어린 선수들한테 멘토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변절했을 때보다는 이미지가 미화된 선수. 첫 번째 미드필더는 악셀 비첼이라는 선수. 이 선수는 제니트라는 러시아 팀에 있었어. 그러다가 매 시즌마다 유럽에 온다 하다가 돈을 많이 주는 중국 리그로 갔거든.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도르트문트로 온 거야. 근데 이 선수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실력적인 측면도 물론 있는데 눈이 너무 이뻐. 정말 선하고 정말 약간 모든 걸 꿰뚫어보는 눈을 갖고 있는데, 정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드필더즈는 세바스찬 켈이라는 선수. 이 선수를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은퇴 이후의 행보 때문인데, 은퇴를 한 이후에 도르트문트에서 느꼈던 거를 이제 자기가 어린 선수들한테 베풀고 싶다라는 감정을 갖고 있어서 팀에 남아있어. 그다음에 오른쪽 윙인데 쿠바라는 선수야. 쿠바는 팬들이 붙여준 별명이고, 본명은 야콥 부아시치코프스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렇게 눈에 띄는 스타 플레이어거나 개인기가 좋거나 슛이 좋거나 골을 넣거나 이런 선수는 전혀 아니야. 근데 이 선수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투지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몸집이 작은데 몸이 단단해서 몸싸움에서도 쉽게 지지 않고, 그리고 돌파도 잘하고, 약간 이래서 한동안 몇 년 동안 오른쪽 윙 자리를 고정으로 딱 안심하고 쓸 수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넣었어. 그다음에 왼쪽 윙은 제이든 산초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유망주로 맨시티의 청소년 팀에서 데려왔는데, 처음에 데려올 때만 해도 이름도 산초라니 좀 웃기고, 또 되도 않는 유망주 하나 데려와가지고 또 돈을 낭비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첫 번째 시즌 약간 적응기로 보내고, 그 다음 두 시즌에 34경기 12골 18어시, 그 다음에 32경기 17골 17어시를 하면서 대스타로 성장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한테 러브콜이 많이 들어왔겠지.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선수를 비싼 값에 내주는 거는 전혀 개의치 안 하는 팀이기 때문에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팔았어. 그리고 이건 산초 선수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아닌 맨유에 가서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좀 도르트문트에서만 잘했기 때문에 또 좋아하는 선수여서 내가 넣었어. 공격형 중앙 미드필더에는 마르코 로이스. 내가 사실 도르트문트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이 선수 때문이고, 이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는 행보가 상당히 다른데, 이 선수는 도르트문트 유스 출신이었어. 19세 이하에서 23세 이하 팀으로 올라갈 때 몸집이 너무 왜소하다는 이유로 방출을 당해. 그래서 아헨이라는 팀으로 가서 활약을 하고 미넨글라드바를 거쳐서 다시 도르트문트로 돌아왔는데, 이 선수는 좀 유리몸적인 특성이 좀 강하긴 한데, 필드 위에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경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선수고, 도르트문트의 충성심이 정말 강해. 자기를 버린 구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마츠멜스도 그렇고 레반도프스키, 괴체가 다 뮌헨으로 갈 때 이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뮌헨은 나를 돈으로 살 수 없다, 나는 도르트문트에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도르트문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안 사랑할 수가 없는 선수야. 도르트문트의 상징이자 주장이고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나의 마지막 원톱은 넣을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라는 선수예요. 67억인가에 데려와서 정말 세계적인 스타로 키워내놓고 문제는 이제 돈 한 푼 안 주고 미넨으로 홀랑 넘어가 버렸다는 거. 도르트문트에서도의 시절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냥 넣어줬고 이 선수를 대체할 만한 원톱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생각해서 넣었어. 변절한 배신자지만 베스트 11에 들은 선수입니다.